이 이야기는 강력한 암살자가 그의 목표에 차를 쫓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뒤에는 그의 경호를 위한 2대의 차가 따라온다. 그는 속도로 그들을 앞지르며 그의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이 미끄러져 떨어져 한 차 앞에 굴러간다. 가시가 돋친 장애물들이 나타나며 가방이 뒤집힌다. 이제 그는 2번째 차에 있는 목표의 경호원들과 싸움을 벌이고 타이어를 쏴서 그들을 제압한다. 마침내 그는 목표에 도달한다. 그의 경호원이 그를 쏘지만 실패하고 암살자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 이제 암살자는 다리에서 뛰어내린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가 그들 바로 앞에 있는 모습을 본다. 경호원이 그를 치라고 하지만 운전자가 그를 쏘며 그도 암살자임을 드러낸다. 그들은 목표를 창고로 데려간다. 그가 말하길 내 부하들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자 암살자가 분노하며 그를 쏜다. 그들은 차를 타고 떠난다. 임무를 마친 후 그들은 거대한 아파트로 돌아온다. 일상생활에서 카즈키는 모든 집안일을 처리하고 레이는 비디오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암살자로서의 일에서 카즈키는 모든 것을 계획하는 주모자이고 레이는 살인을 실행하는 실행자이다. 이후 카즈키는 카페에서 쿠타로를 만나고 그들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것에 대해 칭찬한다. 이제 그들은 다음 임무와 이전 암살 작업에 대한 돈을 받는다. 카즈키는 돈의 절반을 가져가고 쿠타로에게 절반을 한 사람에게 보내라고 한다. 그는 항상 그렇게 보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즈키는 2명의 아름다운 소녀에게 멈춰 서게 되고 그녀들은 그를 바 안으로 유인한다. 안타깝게도 그는 도박에서 모든 돈을 잃고 셔츠 없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카즈키는 케이크를 굽고 레이는 새로운 임무의 일환으로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호텔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나타날 인신매매범입니다. 그들은 케이크 배달을 가장하여 파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밀이라는 4살짜리 소녀가 기차에서 내려 도시를 돌아다니며 아빠를 본 사람을 찾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크리스마스 나무에게도 아빠를 본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고 밤이 찾아옵니다. 미리는 호텔 밖에 도착해 아빠를 찾기를 바라며 들어갑니다. 동시에 카즈키도 산타로 변장하고 호텔에 들어가 그들의 일을 처리합니다. 그는 경비원들을 속여 파티용 케이크를 배달한다며 엘리베이터에 타게 된다. 갑자기 미리가 케이크를 보고 달려와 카즈키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그들의 계획이 망가진다. 그는 그녀를 보고 당황하지만 케이크 맛을 보자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미리는 열심히 케이크를 먹으며 묻는다. 아빠 봤어. 그가 아니라고 말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미리는 뛰쳐나가 의심을 산다. 레이는 케이크 카트 밑에 숨어서 경비원들을 쏠 수밖에 없다. 카즈키가 미리를 쫓아가 더 큰 문제를 막으려 할 때 레이는 복도를 달려다른 경비원들을 제압한다. 그는 복도 구석에 숨어 능숙하게 경비원들을 저격한다. 문을 부수고 뛰어들었다. 카즈키와 미리도 파티장에 들어가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친다. 손님들이 겁에 질려 뛰쳐나가고 레이는 인신매매 조직의 두목에게로 곧장 향한다. 카즈키는 인파 속에서 미리를 잃어버리지만 그녀는 목표물 옆에 나타나 아버지가 맞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인질로 잡는다. 레이는 미리를 통해 목표물을 쏘자고 제안하지만 카즈키는 그녀의 목숨을 걱정하며 반대한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고 쏘는 부하들로부터 쟁반을 방패 삼아 막는다. 그는 수염을 찢어내고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라고 선언한다. 그는 미리에게 그의 품으로 뛰어오라고 한다. 미리는 카즈키에게로 뛰어오르고 레이는 목표물을 쏘아 죽이고 창문을 통해 그곳을 떠난다. 임무가 끝난 후 카즈키와 레이는 미리를 데리고 간다. 집에 도착하자 카즈키는 자고 있는 미리가 너무 귀여워서 행복을 느낀다. 다음 날 아침, 미리가 화장실이 급해서 카즈키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나오자 그녀가 외칩니다. 아빠, 나 오줌 마려워. 카즈키는 그녀를 안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세면실에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변기 시트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들어 올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가 도와주자 손 씻으려고 다시 한번 들어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 후 카즈키가 아침 식사로 계란을 깨고 있는데 미리가 나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카운터가 너무 높아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화난 표정을 짓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요리에 바쁠 때 미리가 카운터에 닿으려고 의자를 가져오려다 결국 함께 넘어지는 걸 봅니다. 그들의 소음이 레이의 방까지 들려오고 그는 소란을 확인하기 위해 나옵니다. 카즈키는 미리를 레이에게 재빨리 넘기며 그가 그녀를 산만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는 미리에게 레이와 놀라고 말하며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입니다. 레이는 미리가 자신의 비디오 게임 컬렉션을 보도록 허락하지만 그녀는 곧 그것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자 카즈키는 미리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녀는 먹으려 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먹기 전에 음식을 위해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레이도 멈추게 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미리는 아침 식사를 시작하며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음식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미리의 가방에서 발견한 사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사진은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그들이 죽인 대상이 그녀의 진짜 아빠였음을 보여줍니다. 미리의 엄마도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미리의 아빠가 떠난 것에 화가 나 있으며 이제 그가 미리를 돌봐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미리를 엄마에게 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카즈키가 물어보려 할 때 미리는 아직 어린아이여서 엄마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 그가 묻는다. 어디서 왔니? 그녀가 대답한다. 멀리서 왔어요. 그가 다시 묻는다. 누가 데려왔니? 그녀는 말한다. 아무도 안 데려왔어요. 많이 걷고 기차를 타고 왔어요. 그녀가 준 유일한 단서는 엄마가 직장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다. 미리 엄마를 찾기 위해 카즈키는 쿠타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레이에게 미리와 집에 있으라고 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카즈키가 노트북으로 뭘 하는지 궁금해진 미리가 탁자 위로 올라가 커피를 쏟고 그 위에 넘어지고 만다. 카즈키는 미리 옷을 갈아입힌 후 TV를 켜주며 곧 돌아오겠다고 말한다. 그때까지 그냥 즐겨. 미리를 아파트에 두고 그들은 쿠타로의 카페로 향한다. 그들은 쿠타로에게 목표의 여자친구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미리의 존재를 쿠타로에게 드러내지 않고 미리의 어머니를 찾기를 희망한다. 쿠타로는 이미 크리스마스 파티 임무를 엉망으로 수행한 것에 화가 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음 임무를 받는다. 쿠타로의 카페를 나서자 아지노라는 신비로운 남자가 들어와 다가오는 일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레이와 카즈키는 집으로 돌아와 엉망인 집을 발견한다. 모든 식기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소파는 뒤집혀 있다. 레이는 무기를 잡고 방어할 준비를 하며 침입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집을 점검하는 동안 미리가 혼자 술래잡기를 하며 엉망으로 만든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미리가 놀고 있는 기분이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서 그곳에서 도망친다. 저녁을 먹으면서 카즈키는 다음 목표인 마야광에 대한 정보를 읽는다. 그는 잘 지켜진 저택에 살고 있어 그에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가 레이에게 들어갈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레이는 정면으로 돌진해서 모두 죽이라고 대답한다. 이 말에 카즈키는 깜짝 놀란다. 그때 미리가 그에게 다가와 카즈키의 요리에 대해 무례하게 언급하고 숨바꼭질을 하러 달려간다. 카즈키는 그녀를 찾기 시작하고 그가 그녀를 찾으면 그녀는 다른 곳으로 도망친다. 그는 다시 그녀를 찾지만 그녀는 또다시 도망친다. 레이는 너 숨바꼭질 잘하네라고 말하고 그에게 아이디어를 준다. 그들은 새로운 목표의 집에 침입할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카즈키가 미리와의 놀이를 멈추자 미리가 화를 낸다. 임무를 위한 준비물을 모은 후 레이와 카즈키는 떠날 준비를 하지만 미리를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른다. 카즈키는 간식으로 그녀를 유혹하려고 하고 그녀는 그렇게 많은 간식을 받게 되어 기뻐한다. 그들이 그녀를 매수했다고 생각하고 떠나려 할 때 미리는 그들 뒤로 달려간다. 그가 문을 닫지만 그녀는 크게 울며 이웃의 주목을 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데려가기로 결정한다. 계획은 레이가 뒷마당에서 기다리고 카즈키가 보안 시스템 수리공인 척하여 목표를 유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카즈키가 들어가려 할 때 미리가 경적을 울리며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참으라고 재촉한다. 그는 저택으로 들어간다. 그는 보안실로 들어가 경비원을 놀라게 하고 CCTV를 끈다. 그 후 그는 목표의 저택에 폭발물을 설치하기 시작한다. 한편 미리는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하수인에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가 그녀를 들어가게 허락하지만 그녀는 카즈키를 발견하고 그에게 주목을 끌며 말한다. 아빠, 찾았어요. 숨바꼭질 하는 거야? 좋아, 나도 할게. 그럼 그녀가 도망가? 부하가 카즈키를 쫓고 카즈키는 미리가 도망가면서 숨바꼭질을 시작하자 그녀를 쫓는다. 카즈키가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자 모든 폭발물이 터지기 시작해 그를 잡을 수 없다. 카즈키가 미리를 잡으려고 계속 뛰는 동안 그들은 목표의 방에 도착하고 경비에게 둘러싸인다. 모든 것이 잃은 것처럼 보일 때 부하들이 하나씩 쓰러지고 우리는 레이가 뒷마당에서 쏘는 모습을 본다. 카즈키는 미리를 보호하고 레이는 그의 엄청난 정확도로 경비들을 하나씩 쓰러뜨린다. 이제 카즈키는 미리를 안고 달리고 레이도 함께 가는데 그는 한 손에 미리를 안고 여전히 쏘고 있다. 그들은 고속보트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카즈키는 임무를 망친 두 사람을 꾸짖는다. 키테로는 그들을 호출하고 임무에서 해고하지만 그들의 목표의 여자친구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찾았다고 알린다. 그들은 안도하며 그것이 미리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곧 미리와의 인연을 끊고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기노는 두목과 그의 경호원들을 처치하는 데 성공한다. 두목이 눈물을 흘리며 자비를 구하자 오기노는 그의 마지막 말을 하라고 요청한다. 두목은 그에게 무엇이든 지불하겠다고 하지만 오기노는 그를 쏜다. 다음 장면에서는 부상당한 개가 보이고 그의 아이가 아빠, 그만해라고 외친다. 남자는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너의 사장이라고 말한다.
그때 레이가 미리가 아침을 부르며 그를 깨운다. 그녀가 그의 배 위에 뛰어올라 그를 현실로 되돌린다. 그는 그것이 단지 나쁜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침 식사 중 미리는 즐겁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옥수수 플레이크와 우유를 먹는다. 레이는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빠르게 먹기 시작한다. 카즈키가 레이와 대화하는 동안 미리가 와서 그의 무릎에 올라탄다. 그는 그녀에게 바나나를 보여주며 대신 먹고 싶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녀는 그의 무릎에서 내려가고 그는 식사를 마칠 수 있다. 카즈키가 미리와 행복하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며 레이는 그가 정말로 그녀를 돌려보내고 싶어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하지만 카즈키는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후 쿠타로를 만나 미리의 어머니 주소를 받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미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나중에 공원에서 미리는 흙을 파내어 흙덩이를 만든다. 카즈키와 레이는 미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눈다. 카즈키는 자신이 부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이것이 그를 이런 길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미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카즈키에게 흙공을 주며 이건 만두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를 집어들자 그녀는 먹어봐 아빠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람들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니 근처에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에게 억지로 먹이려 할 때 한 상인이 놀이터 밖으로 나오고 그녀는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고구마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서 고구마를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합니다. 레이는 미리를 위해 누가 고구마를 사줄지 결정하는 게임에서 집니다. 미리를 위해 고구마를 사는 레이를 보며 카즈키는 자신이 정말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집니다. 미리가 돌아와서 고구마를 나누자고 하며 아빠라고 말하자 카즈키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이후 카즈키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에 미리는 그네 쪽으로 달려가 놀기 시작한다. 혼자 놀고 있던 중 아동보호 담당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에게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물었다. 미리는 레이를 가리키며 담당자가 그가 그녀의 아버지인지 묻자 레이는 부인한다. 그때 카즈키가 돌아와서 그가 그녀의 아버지라고 담당자에게 말한다. 그가 미리에게 공공장소에서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던 지침이 역효과를 내며 미리는 그렇게 부르기를 거부한다. 카즈키는 그녀를 품에 안고 담당자를 설득하여 그가 정말 그녀의 아버지임을 알리고 그곳을 떠난다. 그는 미리에게 특정 상황에서는 자신이나 레이를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말하고 레이에게도 자신이 그녀의 아빠라고 말하라고 한다. 밤이 되자 카즈키는 미리를 놀라게 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그저 그의 얼굴에 웃음을 터뜨린다. 불이 꺼지자 미리는 레이의 방을 엿보지만 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욕실 문을 열고 레이가 욕조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매복에 대비해 거기서 잔다고 말한다. 그녀는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와 함께 자고 싶어하며 욕조로 뛰어든다. 그녀는 그와 함께 놀기 시작하고 그를 웃게 하려고 하지만 그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결국 그녀는 욕조에서 잠이 든다. 다음 날 카즈키와 레이는 미리를 그녀의 어머니에게 데려다준다. 다시 레이는 미리를 돌려보내는 것이 확실한지 묻고 카즈키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도착하자 카즈키는 어머니의 직장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나가고 레이와 미리는 차에 남는다. 바 안에서 그는 어머니가 노래 연습을 하는 것을 만난다. 바 매니저인 그녀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카즈키를 공격하고 그녀에게도 손찌검을 한다. 하지만 카즈키는 그 남자를 땅에 쓰러뜨립니다. 이로 인해 남자는 화가 나서 깨진 병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카즈키는 싸움 중에 상처를 입지만 남자의 얼굴에 강하게 주먹을 날려 그가 도망가게 만듭니다. 미리의 어머니는 사건에 화가 나지만 여전히 카즈키의 얼굴 상처를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한편 미리는 레이를 강제로 근처 공원으로 데려가 놀게 하고 그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 그녀는 그와 함께 시소에서 놀도록 강요하고 레이는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다음으로 미리는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레이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왜 손을 흔들지 않는지 궁금해하고 결국 그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어줍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고 그는 그녀에게 왜 카즈키를 아빠라고 부르며 진짜 아버지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아빠는 어려울 때 구해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레이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아버지는 그를 차고 너는 너무 약하다고 말한다. 레이에게 실망한 그는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라고 말한다. 레이는 말을 하려고 하고 아빠라고 부르지만 그는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너의 상사라고 대답한다. 현실로 돌아오면서 레이는 미리를 놓쳤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에서 카즈키는 미리의 어머니에게 미리를 찾았고 그녀를 돌려주러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나는 그녀를 원하지 않다고 말하며 미리가 내 삶을 끔찍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카즈키는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묻는다. 당신은 그녀의 어머니이고 그녀는 항상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 스테이크를 만든다고 말한다. 그녀는 웃으며 그 값싼 스테이크는 200엔에 3팩을 샀다고 말한다.
왜 그녀는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도 이렇게 싼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카즈키는 답답해서 묻습니다. 왜 그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나요? 그녀는 미리의 아버지가 그녀를 내쫓았고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코 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녀의 책임을 져야 하나요? 카즈키는 말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아버지만큼 무책임하게 굴고 있어요. 그녀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이 말에 미리의 엄마는 화가 나서 말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서 아이를 키운 적이 없어요. 당신은 내 고통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내 경력은 망가졌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미리 돌보는 데 썼고 그녀는 화가 나서 병바텔즈 모두 버립니다. 그래서 카즈키는 그곳을 떠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미워할 수 있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끼며 한편 레이는 공원에서 미리를 찾으며 결국 그녀가 길을 잃었다고 믿는 두 경찰관에게 말을 거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미리를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지만 미리는 그들과 가고 싶지 않다. 레이는 그들이 미리를 데려가도록 허락할까 고민하지만 미리가 구해줘, 아빠라고 외치자 그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녀의 말을 기억한다. 아빠는 우리를 구해주는 사람이다. 그는 경찰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놓아주라고 말한다. 경찰은 묻는다. 당신이 그녀의 보호자입니까? 그는 대답한다. 아니요, 저는 그녀의 아빠입니다. 그는 앉아서 손을 내밀며 말한다. 와, 미리. 이를 보고 미리는 기쁘게 그에게 달려가며 레이 아빠라고 부른다. 그는 그녀를 안고 말한다. 집에 가자, 미리. 차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카즈키를 만난다. 미리가 신나서 달려와서 오늘 하루를 파파레이와 함께 놀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레이는 다음에 뭐 할지 궁금해하고 카즈키는 집에 가는 길에 저녁을 먹자고 말하며 세 사람 모두 배부를 것이라고 확인해요. 나중에 카즈키는 미리에게 햄버거 스테이크를 주며 엄마가 보내줬다고 말해요. 미리는 그것들을 맛있게 먹으며 카즈키 아버지의 햄버거보다 더 맛있다고 말해요. 레이도 그것들을 좋아했어요. 카즈키는 미리 엄마가 주던 것과 같은 줄무늬를 만들 수 있어서 기뻐해요. 그날 밤 미리는 레이와 카즈키가 꺼려도 모두 함께 자자고 고집해요. 그들은 작은 침대에 비좁게 누워있는데 미리는 편안하게 자고 있고 카즈키는 불편하게 그녀 옆에 끼어 있어요. 그는 레이에게 조금만 옆으로 누우라고 부탁하지만 레이는 이미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리는 카즈키를 도와 세제를 붓고 싶어 하지만 조금 흘리고 말아요. 그녀는 다시 시도하고 카즈키가 그녀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할 때 결국 많은 것을 쏟아버린다. 나중에 레이가 트레드밀 위에 있을 때 미리가 올라타서 우연히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다. 그녀는 레이가 따라잡기 위해 더 빨리 달려야 하자 웃는다. 주방에서 미리는 도와주려 하지만 넘어져서 엉망이 된다. 카즈키는 미리가 옷에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이제 그녀는 욕실에 거품을 가득 채운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한다. 레이가 식물에 물을 줄 때도 미리는 어떻게든 엉망으로 만든다. 지친 카즈키와 레이는 그녀를 공원에 데려간다. 거기서 그들은 어린이집 밴을 발견하고 미리를 어린이집에 등록시켜서 그들이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카즈키는 주변 어린이집을 구글링하기 시작하고 그 후 전화를 걸기 시작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일부 곳은 이미 만원이라 새 학생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반면에 다른 곳들은 먼저 정부 사무소에 가서 미리를 등록하라고 했어요. 이로 인해 카즈키는 화가 났고 미리는 이미 유치원에 가고 싶어 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카즈키와 레이는 미리를 데리고 정부 사무소에 가서 유치원 등록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도착했을 때 번호표는 103번과 116번까지 배부되고 있었지만 그들이 받은 번호는 142번이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번호가 불렸어요. 창구에서 카즈키는 피곤한 표정으로 직원과 미리 공식 등록하는 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류를 다 마치면 곧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카즈키는 암살자로서의 과거 때문에 정부 문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레이는 그에게 뇌물을 주면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 순간 미리가 달려와 카즈키에게 다가오며 레이의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모든 서류를 버리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그녀가 뛰어올라 그에게 머리를 부딪혀 그를 넘어뜨린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말한다. 아빠, 거짓말했잖아. 어린이집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는 해결책으로 위조 서류를 구하기로 결심한다. 레이는 미리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마. 카즈키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거야.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는 다음 날 미리와 레이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 서류가 봉인되어 미리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고 선택한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미리를 첫 번째 선택한 어린이집에 데려갔고 면접관이 두 사람이 미리의 아버지인지 물었다. 미리는 대답했다. 두 분 다 제 아버지예요. 카즈키 아빠는 요리를 잘하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위조를 했고 레이 아빠는 해고를 잘해요. 카즈키는 충격을 받고 말했다. 그녀가 장난감 총에 대해 말하는 거야? 하지만 미리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서 그들의 일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즈키와 레이는 맡아서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들은 다음 인터뷰에서는 자신들이 말을 하도록 미리 말했어요.
다음 인터뷰에서 강사들은 미리 아버지들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전혀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칭찬했어요. 카즈키는 빠르게 그들의 흔적을 감추며 그들은 일종의 도시 청소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인터뷰가 잘 진행되자 강사들은 그녀가 학교에 합격했다고 말했어요. 미리는 기쁘게 두 사람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며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집에서는 카즈키와 레이가 에너지 드링크로 미리의 유치원 승인 축하를 했어요. 그들은 유치원 안내서를 읽으며 미리에게 필요한 물품 목록을 찾았어요. 다음 날 그들은 미리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어린이집 용품을 샀다. 미리는 가게 안에 비싸고 매력적인 물건들을 보며 눈이 반짝였다. 카즈키는 레이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명품을 사는 것이 우위를 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들은 미리를 위해 많은 물건을 샀다. 미리는 언제 어린이집에 가게 되냐고 카즈키에게 묻고 그는 내일부터라고 대답했다. 미리는 너무 신나서 그에게 고마워했다. 설명서를 보던 레이는 어린이집에 가져갈 모든 물건에 미리 이름을 적어야 한다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에 화가 난 카즈키는 모든 물건에 이름을 적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레이가 그녀가 우위를 점하게 하고 싶지 않니? 라고 말하자. 이 말에 카즈키는 더 화가 나서 바느질 키트를 사러 떠난다. 나중에 미리도 레이처럼 자기 이름을 쓰고 싶어 한다. 카즈키가 돌아오자 그녀가 비싼 티셔츠에 글씨를 써서 망가뜨린 것을 본다. 그는 걱정스러워 떨며 그 티셔츠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라고 묻는다. 이때 카즈키는 미리의 이름을 새기다가 다시 손가락을 다쳤다. 그 순간 그는 레이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좌절하며 혼자서 어떻게 일을 끝낼지 걱정한다. 미리의 첫날 그들은 너무 차려입고 학교에 들어가 다른 부모들의 눈길을 끈다. 관리인인 안나 선생님이 인사하며 미리에게 옷이 정말 귀엽다고 칭찬한다. 엄마들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레이와 카즈키를 그룹 채팅에서 두 명의 멋진 아빠라고 부른다. 안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학교를 둘러보게 하고 미리가 그날부터 사용할 모든 장비와 시설을 보여준다. 안나 선생님은 매일의 일과를 적어두라고 말한다. 카즈키가 말한다. 내가 적었어. 안나가 일기를 읽는다. 밤새 깨어 이름표를 다 붙이느라 너무 지쳤어. 그냥 쉬고 싶어. 그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적었다는 걸 깨닫는다. 그녀가 미리의 일과를 적어야 해라고 하자 그는 당황한다. 그는 미리의 도시락을 건네지만 그녀는 여긴 점심을 직접 준비해와야 해요라고 말한다. 레이가 말한다. 이걸 위해 밤새웠네. 카즈키가 말하길 너 자고 있었어. 이제 카즈키와 레이는 미리를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카즈키는 마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매우 행복해합니다. 놀이 시간에 미리가 한 남자아이에게 나랑 놀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 아이는 아니라고 말하고 도망칩니다. 미리는 다른 아이들과 연결되기 위해 애쓰지만 그들은 그녀와 놀기를 거부합니다. 한편 카즈키와 레이는 쿠타로의 카페에 있습니다. 카즈키가 그에게 일을 좀 주라고 요청하자 그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녀를 데리러 갔을 때 미리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면서 카즈키가 그녀를 데리러 올 때마다 점점 더 슬퍼 보입니다. 어느 날 저녁 카즈키가 일찍 도착해 미리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안나 선생님이 다가와 미리의 옷차림이 너무 튄다고 말한다. 그녀는 평범한 옷을 살 수 있는 다른 가게를 추천한다. 그들은 미리를 데리고 평범한 옷을 사러 쇼핑하러 간다. 가게에 들어서자 물건들이 너무 싸서 놀라고 신이 난다. 미리가 장난감을 사도 되냐고 묻자 카즈키는 얼마든지 사도 된다고 물건들이 아주 싸다고 말한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들은 많은 쇼핑에 만족해한다. 미리가 신나서 카즈키에게 내일 이 옷 입어도 돼요? 라고 묻는다. 카즈키는 물론이라고 대답하지만 진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한다. 다음 날 아침 카즈키는 더 평범한 옷을 입은 미리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 안나 선생님이 말하길 이 옷이 정말 미리에게 잘 어울린다며 카즈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승인 신호를 보낸다. 그는 잠시 머물며 미리가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주고 미리와 공놀이를 하며 다른 아이들이 다가와 함께 놀고 싶어 하게 만든다. 이제 모두 함께 놀기 시작하고 미리는 매우 행복해 보인다. 저녁에 카즈키가 데리러 오자 미리는 오늘 즐거웠다고 그에게 말한다. 나중에 미리는 레이와 카즈키가 준비한 자신의 방에 놀란다. 그녀는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 기쁘게 두 사람을 껴안고 고마워한다. 다음 장면에서 레이와 미리가 게임을 하는 동안 카즈키는 지출 내역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들은 미리를 위해 많은 돈을 썼다. 그가 말하길 우리 파산할 것 같다고 하자 레이가 묻는다. 왜 파산하냐고. 카즈키는 우리가 일하지 않아서 울고 있다. 하지만 레이와 미리는 걱정 없이 계속 놀고 있다. 카즈키는 수입이 없으면 레이를 위한 게임도 없다고 말하고 레이는 우울한 표정을 짓는다. 그는 미리를 위한 것도 없다고 계속 말하고 미리는 충격을 받는다. 카즈키는 마지막 수단을 쓸 때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쿠타로에게 가서 일을 부탁한다. 암살을 믿지 않는 쿠타로는
그들에게 여러 작은 임무를 준다. 카즈키는 그것을 간단히 수락하고 어쨌든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집에 돌아와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고 보유권의 번호가 나타난다. 카즈키는 전화를 받고 독감 발생으로 보유권이 일주일 동안 임시 휴관한다고 통보받는다. 그는 미리가 집에 있어 그들의 일을 방해할 것이라고 충격을 받았다. 미리를 데리러 갔을 때 그녀는 집에 가는 것이 신나서 카즈키에게 달려가 점프했다. 가는 길에 레이가 그에게 묻는다. 우리의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카즈키는 대답한다. 우리 중 한 명은 집에 남아 미리를 돌봐야 할 거야. 그때 미리가 신나서 그들에게 묻는다. 너희의 일은 뭐야? 그녀는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배우기 위해 숙제를 받았다. 카즈키는 그녀의 질문을 피하려 하고 레이는 떠나려고 한다. 미리는 그의 길을 막고 호기심 가득하게 묻는다. 너는 일을 하러 가는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 집으로 향한다. 미리는 애원한다. 나를 너희의 일에 데려가줘. 나는 알고 싶어. 미리가 밤에 자고 있는 동안 카즈키는 밤에 일하고 낮에 미리를 돌보느라 3일 연속으로 지쳐 보인다. 레이도 피곤해 보이며 그는 와서 테이블에 머리를 기대고 쉰다. 카즈키는 그를 깨우기 위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아직 일을 끝내지 않았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미리가 좋아하는 만화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동안 카즈키는 나가야 한다며 레이에게 미리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카즈키가 나가려 할 때 미리는 나도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대답한다. 아니, 나는 일을 하러 간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레이와 놀아? 미리는 화가 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레이는 잠이 들어 미리가 그의 주목을 끌려고 해도 깨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몰래 나가 카즈키를 따라가 그의 직업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가는 길에 그녀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그녀처럼 거두려고 한다. 카즈키를 계속 따라가던 미리는 다른 여성이 자신을 알아보자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녀는 보드 뒤에서 카즈키를 엿보지만 개를 발견하고는 주의가 분산되어 그 개를 쓰다듬기 위해 멈춘다. 이로 인해 그녀는 카즈키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녀는 그를 찾기 위해 달리기 시작한다. 레이가 깨어나면 밖으로 나와 미리를 찾지 못한다. 그는 그녀의 방을 확인하지만 그녀는 없다. 한편 카즈키는 쿠타로의 카페에 있을 때 레이에게 전화를 받는다. 그는 미리가 집에 없고 사라졌다고 말한다. 카즈키는 당황하며 외친다. 농담하는 거야? 카타로는 조용히 듣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미리가 여러 갈래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 도착한 모습을 보며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카즈키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레이에게 미리가 얼마나 오래 실종되었는지 묻는다. 하지만 레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수색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를 찾지 못한다. 미리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들은 그녀를 찾기 시작하고 레이는 그녀의 어린이집에 확인하러 간다. 카즈키는 강가로 간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누군가 그녀를 본 적이 있는지 묻기도 한다. 그런 다음 카즈키는 공원에 도착하고 한 소녀를 보고 그녀를 쫓아가지만 그 소녀는 미리가 아니다. 그 사이 미리는 카타로의 카페 앞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오기노와 부딪히게 되는데 그는 그녀를 붙잡지만 그녀가 미안하다고 말하자 놓아준다. 그때 쿠타로가 나오고 그녀를 안으로 데려간다. 카즈키는 미리에게 최악의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지만 그들이 쿠타로의 카페에 도착해 그녀를 발견할 때까지는 그렇지 않다. 미리는 두 사람을 보고 신나서 아빠라고 부르는데 쿠타로는 당황한다. 그래서 카즈키는 내 부모님이 너를 여기저기서 찾고 있다고 말하고 미리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미리를 위해 쿠타로에게 감사하지만 쿠타로가 진지한 톤으로 나는 잃어버린 아이에게 피신처를 제공했을 뿐이다라고 대답하자 식은땀을 흘린다. 쿠타로가 손님을 위해 나가자 카즈키는 미리에게 쿠타로 앞에서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다. 미리는 알겠다고 한다. 쿠타로가 돌아와서 묻는다. 뭘 알겠다는 거야? 카즈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며 그냥 베이비시터 일에 대해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이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그녀가 사라져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쿠타로가 그에게 묻는다. 내가 맡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카즈키가 말한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쿠타로가 말한다. 제때 일을 끝내길 원한다고. 그리고 카즈키가 결국 인정한다.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우리도 미리를 돌봐야 해서 잠잘 시간도 없다고. 레이가 말한다. 3일째 잠을 못 잤다고. 쿠타로가 미리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면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 한편 미리는 음료를 다 마시고 그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리는 쿠타로의 카페에 갈 가방을 싸고 있다. 레이가 카즈키에게 묻는다. 만약 그녀가 쿠타로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카즈키는 두려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 미리가 와서 말합니다. 가자, 아빠. 카즈키는 그녀에게 그들에 대해 쿠타로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미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알겠어요. 말하지 않을게요. 그들은 그녀를 쿠타로의 카페에 내려줍니다. 카즈키는 그녀가 아빠라고 부르려 할 때 그녀를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을 하러 떠납니다. 쿠타로는 미리를 위해 음료를 만들어줍니다. 미리는 한 모금 마셨을 때 매우 기뻐합니다.
일하러 가는 길에 카즈키는 말합니다. 쿠타로는 보이는 것보다 더 냉혈한입니다. 레이는 덧붙입니다. 그는 꽤 매력적인 남자이기도 해요. 카즈키는 미리가 나는 쿠타로와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하며 그를 키스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는 트럭의 속도를 높이며 이 일을 끝내고 미리에게 빨리 돌아가자라고 말한다. 카페에서 미리는 쿠타로에게 카즈키와 레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 라고 묻는다. 그는 응, 알아라고 대답한다. 미리는 신나서 나는 알고 싶어. 그들은 절대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 라고 말한다. 쿠타로는 거짓말을 하며 카즈키가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묻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서 레이는 석유 재벌이라고 말하지만 미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임무 중 카즈키는 미리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 거라고 크게 외친다. 그와 통화 중인 레이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카페에서 미리는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녀는 쿠타로에게 카즈키와 레이를 그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직업을 그리다가 실수로 카즈키와 레이를 아빠라고 부르며 재빨리 수습하려 한다. 쿠타로는 미리가 그들에 의해 키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확인하기 위해 그는 집에 가고 싶지 않냐고 묻는다. 가족이 걱정할 수도 있다. 미리는 카즈키와 레이와 함께 있는 한 괜찮다고 말한다. 그림을 거의 완성할 즈음 그는 그들을 좋아하냐고 묻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대답한다. 쿠타로는 미소를 짓는다. 카즈키와 레이는 일을 마친 후 미리를 데리러 카페로 돌아온다. 쿠타로는 그녀가 방금 잠들었다고 말한다. 레이는 그녀를 품에 안지만 그녀는 잠든 상태에서도 그들을 아빠라고 부르며 카즈키는 그들이 결국 미리를 가족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재빨리 덧붙인다. 하지만 쿠타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다행히도 그들의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 날 미리가 어린이집에서 발표를 할 때 엄마들은 그녀의 아빠들이 비밀리에 석유 억만장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그들에게 달려가 기쁘게 포옹한다. 카즈키는 사진에 대해 고마워하고 레이는 그녀에게 돈을 준다. 미리의 발표를 마친 후 레이와 카즈키는 카페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쿠타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지만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그녀를 데려온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물론 그는 그들이 조직을 배신할 경우 특히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직업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결과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후회하지 말라고 말한다. 다음 장면에서 카즈키는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다. 한 배우가 아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그의 아들은 폭행으로 체포되었다. 기자들은 요즘 부모들이 너무 관대해져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카즈키는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는 미리에게 충분히 엄격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는 10대 미리가 절도로 체포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너 같은 쓰레기에게 잘한 덕분이라고 비난한다. 그는 레이에게 묻는다. 만약 미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하지? 레이는 대답한다. 너는 마치 내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네. 카즈키는 인정해. 나는 아니라고. 부모의 방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는 미리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기로 결심한다. 나중에 미리를 데리러 갔을 때 아나 선생님이 미리가 반 친구 태가와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미리가 먼저 때렸다고 했지만 싸우는 장면을 보지 못해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카즈키가 미리와 이야기해서 모든 걸 알아내길 바란다. 카즈키는 맡겨도 내가 할게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리는 가방을 메고 나간다. 집에서 미리가 레이가 게임하는 걸 보는 동안 카즈키가 다가와 오늘 싸웠냐고 묻는다.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잡고 진지한 톤으로 다시 묻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누군가를 때렸나요? 미리는 대답합니다. 나는 그를 때리지 않았어요. 태가는 나쁜 아이였어요. 그는 계속 질문을 하며 미리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점점 더 화가 납니다. 결국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그곳에서 도망치며 카즈키에게 그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카즈키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음 날 아침 카즈키는 미리의 소풍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며 그녀가 아빠의 요리를 자랑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식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레이가 말합니다. 너는 그녀의 마음을 되찾으려는 거구나. 카즈키는 어제의 일로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합니다. 그때 미리가 옵니다. 카즈키는 그녀와 대화하려 하지만 그녀는 얼굴을 돌립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빠, 나는 당신이 싫어요? 이 말은 카즈키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만 그녀는 오늘 레이 아빠와 함께 어린이집에 간다고 고집한다. 레이가 미리를 데려다 주는 동안 카즈키는 미리가 이제 자신을 싫어하게 되어 슬퍼한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10대 미리에게 감옥에서 사과하는 상상을 한다. 그녀는 소리친다. 아빠처럼 행동하지 마. 너는 항상 나를 짜증나게 했어. 그때 그는 도시락을 보고 밖으로 달려나가 그녀에게 주려고 하지만 레이는 이미 그녀를 데려다 주고 돌아왔다. 카즈키는 말한다. 나는 그녀의 점심을 넣는 것을 잊었어. 나는 그녀에게 주러 갈 거야.
레이는 그들의 버스가 이미 여행을 떠났다고 말한다. 카즈키는 고집한다. 거기로 가서 그녀에게 도시락을 주자. 그동안 미리와 그녀의 반 친구들이 동물원에 도착합니다. 안나 선생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따라오라고 지시하고 모두 그녀를 따릅니다. 먼저 비버를 보고 그 다음에는 식사를 즐기고 있는 큰 기린을 봅니다. 두 마리의 코뿔소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플라밍고처럼 한 발로 서보려고 합니다. 태가는 머리에 햄스터를 얹고 달리며 다른 친구들은 귀여운 햄스터와 토끼를 귀여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안나 선생님에게 혼납니다. 나중에 미리와 친구들이 원숭이를 보고 있을 때 태가 뒤에서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미리는 원숭이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조용히 하라고 그에게 재촉합니다. 더 나아가면서 태가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미리가 혼자 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를 부른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를 막으러 달려간다. 카즈키와 레이도 미리에게 점심을 주기 위해 동물원에 도착한다. 태가를 따라가던 중 그들은 길을 잃고 그룹과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미리는 괜찮다고 나와 함께 있으면 그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태가의 손을 잡고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달려갔다. 한편 레이는 나무 아래에서 미리를 찾고 있는 카즈키와 소통하고 있다. 카즈키는 미리가 한 소년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소년과 함께 있는 10대 미리를 상상하며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를 분노하게 했다. 그가 더 관찰하던 중 2명의 소녀를 더 보고 외쳤다. 그 녀석은 또 다른 2명의 소녀가 있어. 미리는 내 장난감이 아니야. 레이는 사람들이 소란을 지켜보는 가운데 카즈키를 모르는 척한다. 그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카즈키와 레이는 미리가 친구들을 그룹으로 다시 인도하려고 가까이 따라간다.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미리는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어서 계속 걸어간다. 태가는 너무 지쳐서 벤치에 앉는다. 미리는 그의 손을 잡아당기며 안나 선생님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이름을 듣고 카즈키는 태가가 미리와 싸웠던 같은 소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싸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지쳐서 미리는 좋아, 잠깐 쉬자고 말한다. 그가 물을 마실 때 물을 쏟는다. 미리는 손수건으로 그것을 닦는다. 카즈키는 미리가 이전에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태가를 돌보는 것을 알아챈다. 그때 미리는 한 남자가 계산하지 않고 수레에서 음식을 가져가는 것을 본다. 그녀는 훔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며 그를 막는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가려고 하지만 그녀가 길을 막는다. 이것에 화가 난 남자는 그녀를 해치려 하지만 레이가 그녀를 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던진 돌에 맞는다. 그때 가게 주인도 도착한다. 도둑은 음식을 두고 가며 복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난다. 이제 그들은 다시 그룹을 찾기 시작한다. 태가는 마리오 카트를 보러 달려가고 미리도 마리오 카트이 정말 좋아해라며 그에게 합류한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들을 지켜보던 소녀들이 댓글을 달며 이제 친구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태가는 묻는다. 마리오 카트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 미리는 대답한다. 내 아빠 레이가 마리오 카트 게임을 잘해. 태가는 말한다. 너의 아빠는 대단해. 미리는 동의하며 말한다. 응, 나는 레이 아빠를 사랑해. 카즈키는 말한다. 왜 레이만 칭찬받고 있어? 레이는 미소를 짓고 있다. 이제 미리와 태가는 다른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동안 놀이기구를 즐긴다. 그들이 계속 탐색하는 동안 미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점심을 먹기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한다. 카즈키는 미리에게 점심을 어떻게 줄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녀가 점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태가는 자신의 음식을 나누며 전에 심술 부려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며 카즈키는 점심을 집으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아까 도둑이 미리를 붙잡고 점심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태가는 미리를 보호하려 도둑의 팔을 잡지만 그 과정에서 붙잡히고 만다. 미리는 그에게 태가를 놔달라고 부탁한다. 도둑이 행동하기 전에 카즈키와 레이가 알파카와 토끼 탈을 쓰고 나타난다. 도둑이 싸우려 해도 소용없다. 토끼가 맞고 발차기를 하며 알파카가 머리 공격과 발차기를 해 도둑은 땅에 쓰러진다. 미리는 토끼를 안으며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떠난다. 그 후 그들은 마스크를 벗으며 우리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결국 안나 씨와 아이들이 서로를 찾는다. 그녀는 미리와 태가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미리는 돌아와서 카즈키를 안으며 좋은 하루였다고 말한다.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 미리에게 레이는 안나가 쓴 미리 일기를 건네준다. 그 일기에는 미리가 전날 실수로 태가를 때렸고 싸움이 아니었다고 적혀있다. 카즈키는 미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퉜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미리가 오자 그는 그녀를 안으며 화낸 것에 대해 사과한다. 다음 날 카린이라는 여성이 쿠타로의 카페를 방문해 카즈키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 저녁에 카즈키는 비 오는 날 미리를 어린이집에서 데리러 온다. 미리는 그에게 걸어가며 즐겁게 노래하고 비 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때 그녀의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져 길 위로 날아갔다.
카즈키가 그녀가 쫓아가기 전에 잡아준다. 갑자기 트럭이 그것을 치면서 또 다른 우산이 사고로 망가졌던 기억이 떠오른다. 미리가 부서진 우산을 주우며 슬퍼하며 말한다.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였어. 카즈키가 말한다. 새 우산을 사줄게. 그리고 둘은 집으로 걸어간다. 도착하자마자 미리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레이에게 달려간다. 그는 마리오 카트를 즐겁게 플레이하는 레이를 열심히 바라본다. 카즈키가 레이에게 수건을 달라고 하자 무시당한다. 그가 레이에게 다가가자 미리의 비옷에 묻은 물이 그의 양말을 적신다. 이제 그들은 식사 전에 기도한다. 레이가 끝내자마자 그는 떠난다. 그때 카즈키는 레이와 미리에 의해 엉망이 된 테이블을 보고 실망한다. 그 후 미리는 카즈키에게 어린이집에 가져갈 큰 수건에 대해 묻는다. 그는 기억이 나지 않아 레이에게 묻지만 레이는 운동에 바빠서 카즈키가 크게 부르더라도 듣지 않는다. 그때 소파 위에서 수건을 발견한다. 나중에 서랍을 뒤지다가 카즈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기분이 상한다. 이제 미리는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다. 미리의 어린이집 손수건에 미리의 이름을 바느질하면서 카즈키는 레이에게 미리에 대한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혼자 하고 있다. 레이는 나는 돕고 있어라고 말하고 카즈키는 어떻게? 라고 묻는다. 그래서 레이는 우리는 함께 게임도 하고 그런 거야 라고 대답한다. 카즈키는 미리에 대한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레이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중에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즈키는 카린을 발견하고 왜 그녀가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골목에 숨는다. 그때 두 여성이 나타나고 그는 그들이 시끄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중 한 명이 그의 손을 잡고 너 없이 너무 외로웠어. 우리와 함께 가자 라고 말한다. 카즈키는 카린이 자신을 보는 것이 걱정된다. 그는 곧 결혼할 예정이라서 가야 해 라고 말하며 재빨리 떠난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집안일을 시작하고 이게 행복일까? 라고 생각한다. 매일 이렇게 많은 일이 있다. 그가 요리를 하는 동안 미리는 놀고 싶어서 그를 끌어당긴다. 그는 짜증이 나서 그녀를 꾸짖으려 하지만 왜 나랑 놀지 않아요? 라는 그녀의 순수한 질문에 멈춘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카즈키가 레이에게 문을 열라고 부른다. 레이는 듣지 않아서 카즈키가 가야 하지만 미리가 그의 다리에 매달린다. 저녁 식사 때 미리가 레이에게 자신의 토마토를 먹어달라고 부탁하지만 레이는 싫다고 거부한다. 둘 다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하기 시작한다. 카즈키는 그들의 접시를 빼앗고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더 징징거린다. 그들은 저녁으로 프렌치 토스트를 원한다. 이 말에 카즈키는 화가 나서 너희들이 나를 하인으로 생각하냐고 묻는다. 그리고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며 문을 쾅 닫는다. 혼란스러운 미리는 레이에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레이는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미리는 레이를 깨우러 가서 배고프다고 말한다. 그는 카즈키가 어디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모른다. 카즈키는 나간다고 적힌 메모를 남긴다. 집안이 엉망이고 미리도 음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부엌에서 먹을 것을 찾고 미리에게 콘플레이크를 준다. 둘이 함께 먹으며 그녀는 너무 맛있어. 카즈키 아빠는 우리에게 이걸 먹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 그녀는 오늘 어린이집에 가는지 묻는다. 레이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재빨리 준비시키고 어린이집 가방을 챙긴다. 밖에 나가보니 비가 많이 오고 있어. 그는 자전거를 타고 그녀를 어린이집에 데려가고 미리는 그 라이드를 즐긴다. 카즈키는 레이와 미리에게 더 인정받기를 바라며 쿠타로의 카페에 숨어든다. 그는 그들을 위해 한 모든 일에 대해 불평하지만 쿠타로는 자신이 재미있었다고 주장한다. 대화 중에 쿠타로는 그의 올케인 카린이 그가 보낸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말한다. 쿠타로는 카즈키가 그녀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대신 떠나기로 선택한다. 한편 미리와 레이는 어린이집에 도착하지만 아무도 없다. 그는 자신의 전화기를 확인하고 오늘이 일요일임을 깨닫는다. 니나 카즈키는 카지노에 있어 도박의 운을 시험하고 있다. 그는 이기고 여성들이 그를 안으며 오늘 카즈키가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어 매우 행복하다. 집에서 레이는 미리를 돌본 후 지쳐있고 그녀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 이후 그녀는 그림을 그리다가 재채기를 하고 레이에게 배고프다고 말한다. 그가 피자를 주문해요. 미리가 그를 안으며 말해요. 이제 우리는 채소를 먹지 않아도 돼요? 하루 종일 술을 마신 후 카즈키는 딸과 함께 있는 남자를 보고 미리를 떠올리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며 한 남자와 부딪혀요. 그는 다음 순간 남자들에게 밀려서 입조심하라고 해요. 한편 레이는 카즈키가 아직 집에 오지 않자 시간을 확인해요. 미리가 와서 묻습니다. 카즈키 아빠는 아직 집에 안 오세요? 레이는 말해요. 그는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카즈키가 일어나자 그는 앞에 있는 여자를 보고 사랑하는 아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그녀의 언니인 카린이에요. 그녀는 약간 닮았어요. 그녀는 그에게 괜찮냐고 묻고 쿠타로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말해요. 카즈키는 떠나려 하지만 그녀는 큰 소리로 그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왜 돈을 보내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내 동생이 죽은 게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카즈키는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를 죽였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카즈키가 어두운 골목에서 한 남자를 쫓는 회상 장면을 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차를 훔쳐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차가 빠르게 달아나자 누군가가 타이어를 쏘아 균형을 잃게 하고 가스트럭과 충돌하여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불행히도 카즈키의 아내 유즈코가 길을 건너고 있다가 그가 경고하기도 전에 폭발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우산이 날아갑니다. 다음 날 레이는 자신에게 열기가 느껴져 깨어나고 그 옆에는 미리가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만졌을 때 그녀가 열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카즈키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체온을 확인했는데 열이 많이 나고 있다. 그는 카즈키에게 연락해 알리려고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는 약을 찾으려 하지만 아이를 위한 약은 찾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대신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생각한다. 그가 병원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받기 위해 쿠타로에게 데려간다. 한편 카즈키는 아내 유즈코의 묘지를 방문하고 걱정하지 마, 잊지 않았어라고 말한다.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후 그는 떠난다. 그런 다음 그는 한 곳에 가서 부상을 당해 넘어졌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그는 아내를 처음 만났고 그녀는 그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바로 그때 그의 형수 카린이 나타나 말한다. 여기가 내 여동생을 처음 만난 곳이지. 카즈키는 그녀가 여동생 이야기를 할 때 기운이 없어 보인다. 그는 유즈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를 떠올리며 그녀의 죽음을 후회한다. 카린은 유즈코가 그가 행복하길 바랐다고 상기시키며 모든 슬픔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격려한다. 그녀는 그가 데려온 아이에 대해 묻고 그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카즈키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 카즈키의 표정이 좋아지고 카린은 그에게 미소 짓는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집안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메리 방을 살짝 들여다보는데 메리와 레이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메리의 열도 떨어졌어요. 다음 날 그에게 프렌치 토스트를 제공합니다. 메리가 말합니다. 먹어봐, 먹어봐.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그가 먹으면서 외칩니다. 나는 너희에게 좋은 토스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미소를 짓기 시작해요. 그 후 그는 메리에게 새 우산을 주고 그녀는 그것을 좋아해서 행복하게 춤을 춥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즈코의 사진을 꺼내 책상 옆에 놓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레이는 어딘가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가려 할 때 메리가 졸린 눈으로 와서 묻습니다. 나가나요? 그는 집에 간다고 말하고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그가 맞다고 말하고 떠난다. 카즈키가 나와서 오늘 일 있어요. 라고 묻는다. 레이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레이가 왜 이렇게 진지한지 궁금해한다. 메리가 안녕이라고 말하고 무언가를 밝히려 하지만 카즈키가 그녀를 막는다. 그녀가 돌아서서 아휴라고 말할 때 안도감을 느낀다. 그는 레이가 떠날 때 늦게까지 있지 말라고 말한다. 카즈키가 어디 가냐고 묻는다. 메리가 그는 집에 간다고 했다고 말한 후 그가 나가 있는 동안 우리의 임무를 시작하자고 한다. 메리가 신나서 시작하자고 말한다. 레이는 카메라에 둘러싸인 거대한 문에 도착한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저택으로 걸어간다. 문을 열면서 그는 여기 온 지 3년이 지났다는 것을 떠올린다. 한편 쇼핑을 하던 메리는 레이 아빠가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냐고 묻는다. 카즈키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다른 집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던 곳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레이 아빠의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를 의미하냐고 묻는다. 카즈키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일종의 그렇다고. 그녀는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카즈키는 아니라고 말하며 그는 악랄한 사람이라고 한다. 메리는 악랄하다는 게 뭐냐고 묻는다. 그건 무섭다고 하더라. 그녀가 묻는다. 아나 선생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칠 때랑 비슷한 거냐고. 그건 악마적이야. 메리는 그녀의 노래가 모두를 놀라게 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카즈키가 말한다. 그런 건 아니야? 레이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인사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그러니까 카즈키 같은 농민과 함께 사는 것이 너에게 제대로 된 예절을 가르쳤구나. 그가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카즈키의 실력은 부족해 보인다. 그게 최근 작업에서 많은 실수가 난 이유냐. 레이는 침묵을 지킨다. 그의 아버지는 암살자가 피해 흐르는 운명이라며 이제 가족 사업을 이어받아 조직의 수장이 될 때라고 설명한다. 아버지는 덧붙여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맹세했기에 밖에서 살게 놔뒀지만 쓸데없는 인연을 맺어 가족 사업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한다. 카즈키에 대해 뭔가 해야 한다. 레이는 이 일에 카즈키를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다. 아버지는 동의하지만 오늘 안에 끝내야 할 일을 준다. 파일을 보며 레이는 이 사람을 안다고 말하고 아버지는 그를 처리하라고 한다. 이 사람은 우리 조직을 배신했다. 내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레이가 대답한다. 네, 보스. 한편
카즈키와 미리는 레이를 위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미리는 레이의 아빠가 왜 전화를 했는지 묻고 그는 아빠가 레이에 대해 조금 화가 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레이가 가족의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 매우 열심히 훈련했지만 레이가 그에게 반항하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 내가 레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마치 로봇 같았다. 미리는 신나서 묻는다. 로봇이라면 빔을 쏘았나요? 카즈키가 그런 종류의 로봇이 아니라고 하자 그녀는 얼굴을 찡그린다. 미리는 레이의 아빠가 할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묻는다. 카즈키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그때 레이에게서 전화가 오고 레이가 늦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레이에게 여기서 뭔가 계획이 있다고 전한다. 미리가 그를 짜증나게 하지만 그녀도 레이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카즈키가 그녀가 꼭대기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다. 레이는 배경에서 미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내리가 그의 손을 아래로 끌어당기며 빨리 오라고 말한다. 피자도 있어? 카즈키가 그녀를 조용히 시키고 전화를 끊는다. 그때 레이가 문에서 나오고 아지노가 말한다. 그래서 너가 위대한 스와 가문의 상속자구나. 그의 아버지는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아지노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난다. 그동안 미리는 케이크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러 급히 간다. 아지노는 그를 목표 위치로 데려가고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레이는 목표를 알고 있으며 그에게서 여러 기술을 배웠지만 이제 그를 죽이라는 임무를 맡았다고 말한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조직을 떠나려 배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지노가 그에게 묻는다. 왜 사람을 죽이냐고. 스와 가문을 위해서냐 아니면 재미로냐고. 레이는 대답 대신 되묻는다. 너는 어때? 아지노는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철학이 있다고 설명한다. 레이는 장소에 도착하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레이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아지노는 죽기 직전 목표물의 마지막 말을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그것들을 노트에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 레이는 부두에서 목표물에게 다가가고 남자는 레이가 왜 왔는지 알게 되자 무기도 꺼내 싸울 준비를 한다. 두 사람은 싸움을 시작한다. 싸우면서 목표물은 말한다. 어렸을 때부터 널 알았는데 내가 가문을 떠나기로 한 게 놀라웠다고. 하지만 레이가 스와 가문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되찾고 싶어하자 표적은 레이가 진정한 스와임을 인정한다. 그는 계단 위로 달려가고 레이가 그를 따라간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총을 쏜다. 레이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싸우기 시작한다. 그때 표적이 레이를 세게 걷어차서 그가 넘어지고 만다. 한편 미리는 축하 준비를 모두 마친 채 레이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카즈키에게 묻는다. 왜 레이 아빠는 항상 슬퍼 보이냐고. 카즈키가 대답한다. 그냥 그런 얼굴이라고. 미리는 슬프게 말한다. 가끔 엄마가 행복한 척하려고 하지만 슬프기도 할 때 레이 아빠는 항상 그런 표정을 짓는다고. 오늘은 더 슬퍼 보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를 놀라게 할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 그가 웃을 것 같아요. 카즈키는 대답해요. 네, 웃을 거예요. 레이로 돌아갑니다. 대상이 레이를 쏘고 그는 공격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는 대상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가 도망치기 위해 위층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레이는 테라스에 도착해요. 그는 그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는데 바로 그때 대상이 위에서 뛰어내리며 다시 싸움을 시작해요. 대상이 말해요. 너는 그 조직을 위해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고 누구에게도 주저없이 칼을 겨누고 있어. 너는 진정한 암살자야. 레이가 대답한다. 그게 조직의 규칙이다. 떠나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상이 대답한다. 너는 꼭두각시야.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았고 그래서 내 삶을 바꿨다. 그는 레이를 붙잡고 해치려 하지만 레이는 그를 밀쳐내고 그의 손이 다친다. 대상이 레이를 땅에 눕히며 그를 죽이려 하지만 레이는 그의 쪽으로 무기를 겨눈다. 그런 다음 레이는 무기를 치우고 말한다. 나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대상은 그를 믿지 않고 다시 공격한다. 레이가 그를 맞고 헤드샷을 날린 후 그의 다리를 쏜다. 레이가 그를 밀치자 목표가 비틀거리며 난간을 넘어 떨어져 죽게 된다. 레이는 그를 구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그는 내려가서 확인하지만 아지노가 이미 그곳에 있고 목표는 죽어있다. 아지노는 일기를 꺼내고 레이에게 목표의 마지막 말을 물어보지만 레이는 그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 말은 나는 가는 중이야였다. 아지노는 시신을 차 뒷자리에 넣고 돌아가자고 말한다. 하지만 레이는 그와 함께 돌아가지 않고 남기로 결정한다. 그는 싸움 중 목표가 했던 말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고 카즈키가 언제 돌아올지 묻는다. 레이는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때를 회상하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한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카즈키가 그를 데리러 나타난다. 그는 가기를 거부하고 카즈키는 시간이 없으니 타라고 말한다. 집으로 가는 동안 레이가 그에게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알았는지 묻자 카즈키는 내가 누가 내 전화 설정했는지 잊었냐고 대답한다.
레이는 너는 과보호라고 말하고 카즈키는 오늘 레이가 집에 오지 않았다면 미리가 속상했을 것이라며 그의 위치를 추적했다고 답한다. 그는 오늘 미리에게 그들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카츠로가 처음 그들을 소개했을 때 레이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마치 좀비처럼 살았던 기억을 떠올린다. 레이는 너도 초반에 이래서 쓸모없는 짐이었다고 대답한다. 이 말에 카즈키는 놀라는데 레이가 이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레이는 처음에는 너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너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인다. 카즈키는 내가 너가 그렇게 사는 걸 지켜보는 게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레이의 집을 통째로 청소하고 목욕을 시키고 그를 손질해준다. 그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요리해주었고 그 덕분에 레이는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그는 그러고 나서 묻는다.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 카즈키는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집에 도착하고 레이는 카즈키와 미리가 자신을 위해 계획한 깜짝 생일 파티의 여파를 목격한다. 미리는 그를 기다리느라 너무 오래 잠들어 있고 레이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카즈키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반쯤 잠이 든 미리가 깨어나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다. 레아 아빠, 그녀는 다시 잠이 든다. 레이는 미소를 짓고 카즈키는 잠든 미리에게 말한다. 잘했어, 미리. 이후 아지노는 레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보스가 직접 준 새로운 목표를 쿠타로에게 가져온다. 쿠타로는 봉투를 열고 새로운 목표가 카즈키와 미리라는 것을 발견한다. 다음 날 카즈키는 미리가 다가오는 체육대회 경주를 위해 연습하는 것을 응원합니다. 미리는 카즈키에게 달려갑니다. 카즈키가 타이머를 보여주며 잘했다고 말하자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행복하게 뛰어오릅니다. 너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어. 너는 분명 경주에서 이길 거야. 레이가 그녀에게 수건을 건넵니다. 카즈키는 그녀를 조언하고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외칩니다. 레이는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여 조언을 시작하지만 미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굴을 닦은 후 미리는 금메달을 원한다고 말하며 더 연습하러 달려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잡고 카즈키가 시작하라고 할 때 달리기 시작합니다. 레이는 그녀를 지켜보며 카즈키가 말한다. 나와 함께 응원해줘, 레이. 그 후 그들은 음료를 마시기 위해 쿠타로의 카페를 방문한다. 그들은 쿠타로에게 미리의 운동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운동회는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미리가 말한다. 오늘 연습을 많이 했어? 카즈키가 미리를 다독이며 너도 나처럼 끈기가 있어라고 말할 때 레이는 우울한 얼굴로 카즈키를 노려본다. 미리는 말한다. 카유짱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많이 찍을 거야. 하지만 카즈키와 미리가 새로운 타겟이 되어버려서 쿠타로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밤에 한 남자가 미리의 어린이집으로 급히 달려가 벽을 넘어 들어간다. 그는 어린이집을 제대로 살펴보고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낸다. 다음 장면에서는 오늘이 미리의 운동회 날임을 알리고 카즈키가 특별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레이가 도착하고 그가 보육원에 있던 남자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카즈키는 레이가 뭘 했는지 궁금해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레이는 임무가 완벽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한다. 그제서야 그는 충격을 받으며 레이가 도와줄까요? 라고 묻는다. 그는 레이가 이전에 도움을 제안한 적이 없어서 급히 레이를 확인하러 간다. 레이는 그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밥을 그릇에 담아 주먹밥을 만든다. 카즈키는 그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 레이가 묻는다. 미리가 좋아할까요? 카즈키는 대답한다. 미리는 너무 기뻐할 거예요. 레이 아빠가 만들었으니까요. 레이가 묻는다. 체육대회에서는 뭐를 하나요? 카즈키는 대답한다.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마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고 응원하는 것 같아요. 그때 미리가 깨어나 맛있는 음식을 보고 놀라며 테이블로 달려가 모든 것이 그녀의 좋아하는 음식임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카즈키가 말하길 레이가 오늘 주먹밥을 만드는데 도와줬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카즈키가 말합니다. 우리는 응원할 거야. 어린이집은 운동회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가 작별 인사를 하고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합니다. 그때 카즈키가 레이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자리는 어디야? 모두 그 장소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지역이 위험 구역인 것처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카즈키가 말하길 모두가 미친 사람이 그걸 설치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장소를 잡았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이미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카즈키는 장비를 꺼내고 그들도 미리의 최고의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준비한다. 바로 그때 엄마들이 나타나 카즈키와 이야기를 시작한다. 레이는 카즈키가 다른 엄마들과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궁금해한다. 레이가 묻자 카즈키는 매일 아이들을 데려다 주니까 서로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는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말한다. 한 여자가 말한다. 레이 아빠가 너무 좋아요. 멋진 히트맨 같은 모습이 신비로워요. 카즈키는 충격적으로 말한다. 참 웃긴 말이네요. 그렇죠, 레이. 다른 여자가 말한다. 하지만 레이 아빠는 석유 재벌이고 카즈키는 코미디언이라서 멋져요. 레이는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다. 이제 아이들이 개회식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안나 선생님이 운동회가 퍼레이드로 시작된다고 알리자 모든 부모님들이 박수를 칩니다. 카즈키는 미리를 찍을 생각에 신이 납니다. 아이들이 운동장 위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하고 카즈키는 모두가 사진을 찍는 완벽한 자리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가 외칩니다. 미리야, 여기 봐. 미리는 그룹과 함께 퍼레이드를 하면서 카메라를 향해 웃습니다. 정말 귀엽게 보입니다. 엄마의 말, 카즈키 아빠가 미리를 찍으며 감격해서 우는 걸 보니 미리에게 정말 애착이 큰 것 같아요. 레이는 이게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다음으로 미리가 그룹과 앉아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발표합니다. 이제 어린이집 대표 미리가 인사를 하며 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카즈키는 그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미리의 친구가 그녀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그녀는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우리는 운동회 준비를 많이 했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선생님과 부모님,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카즈키가 크게 그녀를 위해 휘파람을 불자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이제 카즈키와 레이는 이 게임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안나가 첫 번째 게임은 댄싱볼 슈팅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미리가 춤을 추기 시작하고 다른 아이들도 게임이 시작되면서 춤을 춥니다. 휘슬이 울리자 그녀는 공을 네트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너무 귀엽다고 외치며 공을 네트로 던집니다. 카즈키도 미리를 위해 크게 응원하고 레이는 조용히 지켜봅니다. 다음 게임은 미리 팀의 안나 선생님이 있는 부모-자녀 줄다리기입니다. 비겼던 것 같습니다. 안나는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말해요. 그녀는 더 힘차게 끌어당기고 결국 이겨요. 카즈키가 말하길 안나는 정말 대단하고 레이도 동의해요. 아이들은 미스 안나를 칭찬하며 당신 정말 강하네요 라고 말해요. 세 번째 프로그램은 미리의 반의 체조 편성입니다. 카즈키가 응원하며 말해요. 미리 정말 멋져. 레이는 조용히 지켜보며 편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봐요. 심지어 엄마들도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갑자기 카즈키가 흥분하며 말해요. 그녀가 태가와 즐기고 있는데 너무 가까워서요. 레이는 반복해서 죽겠다고 말해요. 카즈키는 레이를 바라보며 말한다. 내가 말하니까 훨씬 덜 웃기네. 안나 선생님이 쉬는 시간이라고 알리며 모두 점심을 먹으라고 한다. 카즈키가 만든 맛있는 점심을 보고 아이들은 기뻐한다. 엄마가 카즈키에게 묻는다. 아빠, 이거 다 내가 만들었어. 그가 대답한다. 거의 다 만들었지? 그리고는 말한다. 나눠 먹을 게 많으니 마음껏 먹어, 얘들아. 미리의 친구가 말한다. 나도 좀 먹고 싶어. 미리가 말한다. 모두 함께 먹자, 친구들아. 친구들은 기쁘게 동의한다. 레이는 모두가 카즈키가 만든 점심을 즐기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자신의 주먹밥을 바라보며 우울해 보인다. 아마 물어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미리가 돌아서 말한다. 와, 레이야, 아빠의 주먹밥, 나도 먹어보고 싶어. 그녀가 한 입 떼어 물자 안에 초코 링이 들어있음을 발견한다. 그녀의 친구들은 안에 젤리와 딸기 잼의 맛을 느낀다. 카즈키는 충격을 받고 우울해지며 레이가 좋은 주먹밥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리는 이게 정말 맛있다고 말하고 다른 친구들도 즐긴다. 그녀는 레이에 감사하고 레이는 살짝 미소를 짓는다. 쉬는 시간이 끝나자 미리는 오늘 금메달을 받을 거라고 말한다. 카즈키는 그녀를 응원하며 너는 메달을 받을 거야. 정말 열심히 했어. 미리는 간다고 말한다. 레이는 응원하고 싶지만 말을 할 수 없다. 안나가 호루라기를 불고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한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결승선을 통과하자 안나가 다음 그룹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미리가 차례가 되자 긴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출발선에 줄을 서자 레이가 말합니다. 그녀는 정말 긴장하고 있어요. 카즈키가 대답합니다. 나도 그녀 때문에 긴장돼. 그리고 외칩니다. 미리, 그냥 편하게 해. 모든 게 잘 될 거야. 호루라기가 울리고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미리는 가능한 한 빨리 달리려고 합니다. 카즈키가 그녀를 응원하며 말합니다. 가자, 미리, 할 수 있어? 그녀가 긴장하며 달리는 모습을 보고 레이는 부끄러움을 이기고 외칩니다. 힘내, 미리. 카즈키는 그가 이렇게 자신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그녀는 경주 중에 넘어지고 만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결승선을 향해 계속 달린다. 카즈키와 레이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레이는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는다. 미리는 자신의 경주를 마친다. 그녀는 메달을 받았지만 금메달이 아니라 단지 참가 메달일 뿐이다. 미리는 이기지 못한 것이 슬프고 아빠들에게 가서 미안해요. 금메달을 못 따서 라고 말한다. 카즈키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바보같이 굴지 마. 사랑하라고 말한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한편 태가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금메달을 보여준다. 지금 카즈키와 미리는 미리의 상실감에 자신을 탓하는 레이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때 미리는 부모-자녀 게임에 대한 발표를 듣습니다. 그녀는 카즈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빠, 나도 너희랑 놀고 싶어. 레이는 여전히 슬퍼하며 말합니다. 너희 둘이가? 미리는 레이 아빠, 이번에는 나를 지켜봐. 금메달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녀는 카즈키와 함께 놀러가고 레이는 응원이 정말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한 곳에 모여 미스 안나가 부모-자녀 경주를 발표합니다. 미리는 손을 흔들며 레이를 향해 레이 아빠, 나를 지켜봐 라고 말합니다.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달릴 준비를 합니다. 미스 안나가 준비,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휘슬이 울리고 모두가 달리기 시작한다. 레이가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안나는 도중에 여러 장애물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한다. 첫 번째 장애물은 공중에 매달린 간식을 먹는 것이다. 미리는 카즈키의 등에 올라타 입으로 잡으려 하고 태가는 이미 간식을 얻어 카즈키를 답답하게 한다. 다음은 자루 경주다. 미리와 카즈키가 이기려고 달린다. 하지만 태가와 그의 아빠가 앞서고 있다. 더 빨리 달리려다 미리와 카즈키가 넘어지고 만다. 미리가 말한다. 미안해, 아빠. 레이가 그들을 걱정한다. 카즈키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그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마지막 과제는 보물찾기다. 이 안나는 상자에서 카드를 뽑아 그 카드에 적힌 물건을 찾아 결승선까지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한다. 미리가 상자에서 카드를 꺼낸다. 그녀가 카드를 보고 카즈키가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돌아서서 레이 쪽으로 달려가 그의 손을 잡는다. 그녀가 그를 끌며 말한다. 우리랑 같이 가자, 레이 파파. 레이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와 함께 달리기 시작한다. 그들이 카즈키에게 도착하자 그녀가 외친다. 달려, 파파들아. 그걸 깨닫고 둘 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달리기 시작한다. 한 엄마가 레이 아빠 정말 빠르다고 말하고 아이들은 신나서 그들을 지켜본다. 레이가 합류하자 속도가 더 빨라져 모두를 앞서 나간다. 그들은 결승선에 도착해 경주에서 이긴다. 레이는 미소 짓고 미리는 기쁘게 해냈어라고 말한다. 카즈키의 얼굴에도 큰 미소가 번진다. 미리는 금메달을 받고 매우 행복해하고 카즈키는 그녀를 고마워한다. 레이가 카드에 뭐라고 적혔냐고 묻자 그녀는 카드를 건넨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짓는다. 카드에는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녀가 가족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해 카즈키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미리는 웃으면서 아빠는 울고 있는 어른이라고 말해요. 안나가 제안해요. 여러분 가족 사진을 찍어야 해요. 그러자 미리는 신나해요. 레이가 말해요. 카즈키, 하지만 우리는 암살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진을 찍어요. 하루가 끝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완전히 지쳐 있어요. 미리는 이미 잠들어 있어요. 한편 아지노는 카즈키, 미리, 레이의 가족 사진을 보며 쿠타로에게 이를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요. 다음 날 안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요. 어린이집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노래를 준비해요. 그녀는 피아노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지만 잘 부르지 못해요. 타이가와 다른 아이들이 그녀를 보고 웃어요. 그때 미리가 말해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칭찬하자 미리는 미소를 지어요. 안나 선생님이 말해요. 이제 모두 함께 연습해봅시다. 미리를 데리러 가는 길에 카즈키가 말해요. 미리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정해야 해. 그들이 어린이집 밖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봐요. 레이가 말해요. 저 여자가 미리 엄마 아니야? 카즈키가 확인해요. 응, 미리 엄마를 알아. 그리고 그녀가 우리를 쳐다봐. 그녀가 자신을 소개해요. 저는 아사카 미사키입니다. 그리고 인사해요. 카즈키가 물어봐요. 지금 뭐 하시려고요? 그는 바에서 미사키를 만나 미리에 대해 대화했던 기억을 떠올려요. 그녀가 미리를 데리러 왔어라고 말하자 그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너는 미리를 버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라고 말한다. 그녀를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녀는 나는 그녀의 엄마야. 내 딸과 함께 살 권리가 있어라고 말한다. 이 말에 카즈키는 분노하지만 레이가 그를 막으며 소란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미리가 엄마를 보고 달려간다. 카즈키가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미리는 카즈키 대신 엄마를 안는다. 미리는 매우 행복해 보인다. 미사키는 미리야,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고 카즈키는 희망을 잃고 슬퍼한다. 집에서 미리는 엄마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준다. 카즈키가 묻는다. 왜 우리가 이 여자를 우리 집에 들였냐고. 미리의 엄마는 그녀의 그림을 칭찬한다. 레이가 말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미리가 엄마를 데리고 자신의 방을 보여준다. 엄마가 묻는다. 이 모든 게 내 거니? 미리가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을 보여주자 엄마가 묻는다. 여기서 행복하니? 미리가 대답한다. 네. 미사키가 말한다. 그럼 여기서 그들과 함께 살 거구나. 미리가 그녀를 안으며 말한다. 사랑해요. 엄마. 하지만 아빠들도 사랑해요. 그녀가 말한다. 널 보내서 미안해. 미리가 신나서 말한다. 엄마가 만든 함박 스테이크 먹고 싶어. 나중에 미리는 오늘 엄마의 함박 스테이크를 먹겠다고 말해요. 우리랑 같이 먹어, 아빠. 카즈키는 그녀를 놀라서 바라봐요. 미리의 엄마가 말해요. 나는 당신의 주방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카즈키를 질투로 화나게 하지만 레이는 이것이 미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미사카가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하지만 카즈키는 화가 나서 레이에게 말해요. 그녀가 내 주방에서 장난칠 거야. 미사키가 요리를 서빙하고 미리는 맛있게 먹어요. 카즈키는 화가 나서 말해요.
이건 내가 만드는 스테이크보다 낫지 않아. 미리는 말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미사카는 미리가 좋아해서 행복해요. 레이는 사실 맛있다고 말하고 이는 카즈키를 더욱 화나게 해요. 저녁 식사 후 미리는 엄마에게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조용한 밤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카즈키는 테이블을 치우고 있다. 엄마는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곤 했던 걸 기억하니? 라고 말한다. 미리는 엄마, 지금 나와 함께 불러요. 라고 말한다. 미사카는 나는 노래 부르는데 돈을 많이 받아. 내 아빠가 못 낼까 봐 걱정이야. 라고 말한다. 레이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본다. 미리는 아빠, 돈 내세요. 라고 말한다. 카즈키는 소리친다. 절대 안 돼. 잠든 미리에게 담요를 덮어준 후 레이는 카즈키와 미사카에 합류한다. 그녀는 담배를 꺼내 피우려 하고 카즈키는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 애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 라고 말한다. 그는 묻는다. 왜 지금 미리를 되찾고 싶어? 미사키는 자신이 모감에 걸려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고 그래서 직업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레이가 묻습니다. 너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카즈키가 그를 조용히 시킵니다. 카즈키는 말합니다. 나는 너의 슬픈 이야기에 관심 없어. 그건 미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미사카가 신은 너무 잔인하다고 말할 때 내가 겪은 모든 일 후에 그는 이것을 더해버립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살 시간이 많지 않으니 내 이기심을 용서해주세요. 나는 내 딸과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그녀를 데려갈 것입니다. 카즈키는 슬퍼하며 말합니다. 그만해. 그녀는 말합니다.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카즈키는 그곳을 떠나려고 하고 레이는 미리가 크리스마스 파티에 신나 있다고 말하며 그 후에 데려가라고 한다. 미리가 행복하게 자고 있는 동안 미사카는 미리가 잠시 어린이집에 있을 수 있도록 근처에 아파트를 빌리겠다고 한다. 나는 이제 미리를 위해서만 살고 싶어. 죽을 때까지. 카즈키는 아직 너를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 레이는 미리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일어나서 그들이 미리를 지켜봐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의 암살자 경력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협박하겠다고 위협한다. 카즈키와 레이는 충격을 받으며 그녀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궁금해한다. 미사카는 말합니다. 엄마로서 더 이상 그녀를 당신에게 맡길 수 없어요. 그녀는 다시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미리를 데리러 오라고 말하며 떠납니다. 그들은 카타로의 카페로 가서 미리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레이는 그녀의 엄마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곳과 우리가 암살자라는 걸 알았지? 라고 말합니다. 카타로는 내가 그녀에게 말했어 라고 하고 카즈키의 입에서 차가 튀어나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레이는 우리가 이 사진을 찍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카타로가 오기노와 아는 사이죠. 라고 말할 때 레이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옵니다. 그가 그걸 찍었어요. 카즈키가 그가 미리를 노리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카타로는 조직은 미리의 존재가 그들의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믿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곧 없애지 않으면 조직이 행동에 나설 것이고 그건 더 나쁠 수 있어. 그래서 그가 그녀의 엄마에게 연락한 거야? 레이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린다. 목표가 조직을 배신했으니 내 기대를 배신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레이는 그를 끝내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것은 조직에 반한 것에 대한 처벌이었다. 카즈키는 말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미리를 놓아달라고 할 수는 없어. 카타로는 그러고는 있지 마. 내가 그녀의 아빠를 죽였잖아. 그러니 왜 그녀와 행복한 가족 놀이를 하고 싶어? 미리는 결국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고 너를 미워할 거야. 그러니 지금 이걸 끝내고 꿈처럼 잊어버려. 다음 날 아침 미리가 자고 있을 때 카즈키가 그녀의 담요를 걷어낸다. 그녀는 중얼거린다. 오늘은 어린이집이 없네? 그가 말하길 우리는 외출할 거라고 해. 미리는 신나서 재빨리 일어난다. 카즈키가 식기를 두드리자 미리는 일어나 레이를 깨운다. 밖으로 나가면서 카즈키는 레이에게 후회 없도록 가족데이로 가자고 말한다. 미리가 묻는다. 어디 가는 거야? 카즈키가 비밀이라고 하자 미리는 얼굴을 찡그리고 레이는 그를 바라본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카즈키가 말한다.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야. 그가 내부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더 신나한다. 레이가 말한다. 우리는 재미있게 놀 거야. 그러자 미리는 신나서 뛰며 레이의 손을 잡고 말한다. 가자 아빠. 카즈키가 말한다. 이곳을 즐기자. 그리고 둘 다 동의한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놀이공원이다. 먼저 그들은 미끄럼틀에 앉아 즐긴다. 다음으로 그들은 클라이밍 그물 위를 걷는 것을 시도한다. 미리는 레이와 다른 게임을 하고 그 후 트램펄린에서 점프하는 것을 즐긴다. 카즈키는 미리의 사진을 찍는다. 그녀는 그 후 볼더링을 시작한다. 카즈키는 그녀가 오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걱정한다. 그는 만약 그녀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 그러자 한 남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는 안전줄이 있다고 말한다. 이제 카즈키는 오르는 것이 무섭고 미리는 카즈키 아빠가 나쁘다고 말한다. 레이 차례가 되자 그는 빠르게 올라가고 미리가 말한다. 레이 아빠 멋지다. 그 후 그들은 잠시 쉬면서 물을 마신다. 나중에 카즈키는 엄마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엄마가 6시에 데리러 온다고 한다. 바로 그때 미리가 나와서 카즈키가 말한다. 뭐 좀 먹자. 가는 길에 카즈키가 레이에게 사라고 말하고
미리가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할 때 그가 먼저 가서 식당에서 자리를 잡고 미리는 레이와 함께 행복하게 오고 카즈키는 그들을 기다린다. 미리가 자리에 앉자 카즈키가 말한다. 아이스크림이 크네. 그녀는 이어서 말한다. 레이 아빠, 입 좀 벌려봐. 그녀가 미소 지으며 레이는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그녀는 그것을 카즈키에게 건네고 카즈키는 감동해서 행복하게 먹는다. 미리 말하길 모두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며 먹기 시작한다. 카즈키가 그녀에게 한 입 더 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한다. 그가 남은 게 많다고 하자 미리는 빨리 먹기 시작한다. 그가 말하길 윈이라고 하자 미리가 외친다. 윈이, 아빠. 레이가 정정하며 그는 윈이라고 했지 윈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자 카즈키가 웃는다. 먹고 나서 그녀는 맛있었다고 말한다. 카즈키가 그녀를 데리고 얼굴을 닦아준다. 그녀의 시선은 음식을 엄마와 나누는 소년에게로 향한다. 그녀는 엄마도 우리와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 후 그는 엄마와 행복해하는 소년을 바라보며 맞아, 미리, 내 말이 맞아. 그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안아주고 레이는 조용히 그를 지켜본다. 미리가 말한다. 간지러워. 그는 그녀를 내려놓고 그녀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달려간다. 그녀가 멀리서 행복하게 손을 흔들자 카즈키가 묻는다. 우리가 미리의 엄마의 행복을 빼앗았다고 생각해. 레이가 말한다. 잘 모르겠어. 그는 일어나며 말한다. 오늘은 재미있게 놀자. 그들은 마리오 카트를 하고 레이가 이긴다. 미리는 그를 칭찬하고 카즈키는 그녀를 위해 장난감을 사주며 말한다. 원하는 만큼 가져도 돼. 미리는 기쁘게 그에게 감사한다. 이제 그녀는 말한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이 드레스를 입고 싶어.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잘 어울릴 것이라고 동의한다. 마지막에 그들은 관람차 근처에 도착하고 미리가 말하길 정말 크다. 카즈키가 말하길 탑시다. 미리가 묻길 무섭나요? 레이가 대답하길 아니. 그들은 관람차에서 밖을 바라보고 미리가 외부 경치에 감탄하는 동안 카즈키는 슬프게 레이에게 말하길 나는 이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레이가 말하길 우리는 그녀에게 너무 애착을 가졌어. 그리고 그는 화가 난다. 카즈키가 말하길 나는 미리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 암살자들과의 위험한 삶이 아니라. 레이가 감정적으로 변한다. 그때 미리가 말하길 우리가 정상에 도착했어. 와봐, 아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정상에서 밖을 보기 위해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레이가 말하길 정말 예쁘다. 내려가면서 레이가 말해. 고마워 미리.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을 봤어. 카즈키가 말해. 우리는 우리 목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었어. 그때 관람차가 멈춘다. 그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미리가 엄마를 보고 카즈키가 말해. 이건 너의 아빠들로부터의 깜짝 선물이야. 그가 말하자 너와 엄마만의 숙소에서 자는 거야. 미리는 행복해한다. 그녀는 엄마에게 달려간다. 그들은 미리가 영원히 떠나는 모습을 보며 슬퍼한다. 카즈키가 미리를 부르고 그녀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담요로 덮어준다. 그녀는 그 후 안녕 아빠들, 내일 봐 하고 걸어간다. 카즈키와 레이는 그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슬프게 지켜본다. 다음 장면에서는 레이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카즈키가 다가와서 자고 싶지 않냐고 묻는다. 레이는 아침에 잘 거라고 대답한다. 카즈키는 하지만 이미 아침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방으로 향하며 잘 자라고 말한다. 그는 미리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가 졸리기 시작할 때 근처에 있는 미리의 장난감을 발견한다. 한편 카즈키는 미리의 방에 들어간다. 그는 그녀의 그림 패드를 가져와서 그녀가 그린 그림들을 보기 시작한다. 그때 그는 미리가 아버지의 나를 위해 만든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모든 것에 감사해요. 아빠라고 말했던 때를 기억한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레이가 자고 있는 동안 그는 미리의 장난감을 가까이 두고 있다. 나중에 그들은 미리 없이 식사해야 해서 속상해 보인다. 그 후 카즈키는 쇼핑하러 간다. 무의식적으로 미리의 좋아하는 콘플레이크를 사게 되고 곧 그것을 깨닫는다. 집에서 그는 레이와 함께 미리의 좋아하는 콘플레이크를 먹는다. 카즈키는 그가 미리를 데려가곤 했던 공원으로 간다. 그때 지나가는 한 소녀가 그의 시선을 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들을 때마다 그는 마치 아이를 납치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밤에는 미리가 없어서 건강한 식사를 할 필요 없이 라면을 먹고 그녀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요. 그 후에 레이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려고 해요. 카즈키가 말하죠. 오랜만에 담배 피우는 모습이네. 레이가 대답해요. 너는 미리 주변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 그는 말하죠. 미리가 없을 때는 정말 조용한데 너희 게임 소리만 들려. 레이가 답해요. 너도 요리 망치고 있잖아. 그는 화난 목소리로 말해요. 내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질서 있게 해. 레이가 걱정하며 말해요. 미리가 제대로 먹고 있기를 바래. 카즈키가 안심시키며 말하죠. 그녀의 엄마가 잘 돌보고 있을 거야. 레이는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며 아버지께서 돌아오라고 하셨다고 말한다. 카즈키는 지금 함께 머무를 이유가 별로 없으니 동의한다. 레이는 이 아파트는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거절하며 더 작은 곳을 찾겠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나 같은 외로운 사람에게 너무 크고 슬퍼 보인다. 레이는 그의 라이터를 건네고 떠나며 카즈키는 그래서 이게 너의 작별 선물이구나 라고 말한다. 한편 미리는 엄마가 만들어준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으며 기뻐하는 것 같다. 그녀의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맛을 본 그녀는 엄마, 이건 내가 항상 만드는 것과는 좀 달라라고 말한다. 엄마는 이건 저렴한 것들보다 낫단다 라고 답한다. 엄마는 열심히 만들어준 것을 보여주며 다친 손가락을 미리에게 보여준다. 그녀는 그냥 먹고 엄마, 이거도 좋아요 라고 말해요. 다음 장면에서 카즈키는 쿠타로에게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는 술에 취해 우울해요. 쿠타로는 그의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일을 주지 않기로 해요. 그는 그에게 돈을 주며 그때까지 써라고 해요. 카즈키는 나는 카린을 위해 나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니 지금 다 돌려줘라고 해요. 쿠타로는 내가 한 번에 다 주면 너는 다 쓸 거라고 말해요. 카즈키는 넌 내 엄마가 아니야 라고 해요. 쿠타로는 그러고 나서 미리가 내게 생각보다 더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말해요. 그는 레이에 대해 묻고 카즈키는 그는 아빠가 돌아오라고 해서 오늘 아침 일찍 떠났다고 해요. 쿠타로는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대답해요. 한편 레이는 아버지 앞에 서 있고 아버지는 드디어 돌아오기로 결심했냐고 묻습니다. 레이는 네, 보스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제 우리 가족 사업을 배우고 조직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리를 너에게 준다. 이제 우리는 미리가 크리스마스 파티 축하를 위해 노래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엄마가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박수를 치며 말합니다. 정말 잘했어, 미리. 미리가 노래를 마치고 미소 지을 때 미리는 엄마를 안고 말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모두 내 노래를 칭찬해요. 엄마가 서랍에서 옷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미리는 언제 레이와 카즈키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오냐고 궁금해합니다. 엄마는 대답합니다. 그 남자들은 너의 아빠가 아니야? 그녀는 말합니다. 아니, 그들은 내 아빠들이야. 카즈키 아빠는 요리를 잘하고 레이 아빠는 게임을 잘해요.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안아주며 외롭게 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해요.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미리는 말해요. 엄마, 사랑해요. 레이에게 돌아가서 그의 아빠는 말해요. 사업을 배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는 레이가 아직 너무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는 레이에게 미리와 카즈키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레이가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이 레이에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대신 정리해주겠다고 해요. 미리가 엄마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동안 레이는 아빠에게 부탁해요. 제발 미리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그녀만 살려줘. 그의 아버지가 말하길 이미 미리와 카즈키를 처리할 암살자를 보냈다고 해. 레이는 급히 밖으로 나가 카즈키에게 상황을 설명해. 카즈키는 미리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면서 통화 중에 쿠타로에게 모든 것을 말해. 그 사이에 미리가 잠든 후 그녀의 어머니는 방을 나가. 바로 그때 미사카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고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어. 그녀는 전화를 받을까 고민하지만 초인종이 울려서 먼저 문을 열러가. 그녀가 묻는다. 누구세요? 그러자 한 남자가 말해. 소포 배달이야.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자 그는 그녀를 쏘고 들어와. 미리를 끝내러 온 아지노입니다. 미사카가 땅에 쓰러지고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미리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풀려나 미리를 향해 가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지노는 그녀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카즈키가 도착해 총을 쏘려 하지만 아지노가 그를 막고 옆으로 던져버립니다. 아지노는 그를 쏘려 하지만 그는 그에게 가방을 던집니다. 그 후 죽어가고 있는 미리의 엄마를 발견하고 아지노를 쏘려 하지만 아지노가 그를 목 조르며 막습니다. 그는 카즈키에게 너도 내 목표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를 쏩니다. 한편 미리는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카즈키는 땅에 쓰러지고 아지노는 내 차례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을 적을게. 카즈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아기노는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응답한다. 카즈키는 단호하게 말한다. 이제 너는 끝이야. 혼란스러운 아기노는 묻는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카즈키는 대답한다. 나는 이 작전의 두뇌일 뿐이야. 그는 외친다. 이제 레이. 아기노는 레이가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어 자세를 취하지만 카즈키가 그를 속인다. 이 기회를 이용해 카즈키가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실패하고 아기노에게 완전히 저지당한다. 그가 카즈키를 죽이려는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그는 카즈키의 얼굴을 차버린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탈출하기 위해 뛰어내린다. 카즈키는 미리의 엄마를 붙잡고 일어나 여기서 죽지 마라고 말한다. 가짜 사이렌을 울린 쿠타로가 오며 진짜 경찰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카사는 한 방을 가리키며 미리가 거기 있다고 말한다. 미카사가 곧 죽을 것이라는 충격에 빠진 카즈키를 두고 쿠타로는 방으로 향하며 서둘러라고 재촉한다.
미리는 여전히 자고 있다. 미카사는 카즈키에게 제발 미리를 지켜줘. 내가 크리스마스 파티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전해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카즈키는 그녀를 이렇게 두고 갈 수는 없어. 그녀는 가족이 필요해라고 말한다. 쿠타로가 미리와 함께 나와서 가자, 카즈키라고 말한다. 그는 미리를 죽어가는 엄마에게 더 가까이 데려가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딸을 만지며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는 미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나는 이기적인 엄마였다고 하고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카즈키는 다친 부위에 붕대를 감습니다. 미리가 여전히 잠들어 있는 동안 쿠타로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카즈키에게 레이에게 그들의 위치를 이미 알려주었다고 전합니다. 레이가 도착해 미리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쿠타로는 미리를 그들로부터 떼어내고 미카사에게 맡긴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것이 레이의 삶을 조사하고 있는 보스에게서 그녀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 생각했고 자신을 탓합니다. 그때 미리가 잠에서 중얼거리며 깨어나면 배고플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쿠타로는 음식을 가지러 갑니다. 레이는 카즈키에게 다음 행동에 대해 묻고 엄마의 말인 미리를 보호하라는 말을 떠올린다. 카즈키는 미리의 모든 흔적을 지워서 그녀를 고아원에 보내고 그녀의 삶에서 영원히 벗어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레이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하며 아버지의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숨쉬는 동상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는 카즈키와 미리와 함께 손을 잡고 걷던 따뜻한 순간과 즐거운 장소를 회상한다. 그는 다시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한다. 카즈키는 처음에 그들이 미리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레이는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고집하며 그녀를 도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때 카즈키는 아내와의 기억, 그리고 미리와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미리와 함께할 때 너무 행복했으며 그의 처제의 말이 떠오른다. 그녀는 그가 미리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미리를 떠나기로 한 마음을 바꾼다. 미리가 깨어나자 그녀는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카즈키는 그녀를 품에 안고 엄마가 급한 일이 있어서 곧 돌아올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리가 다시 그의 품에서 잠이 든다. 그는 리에게 이번에는 집안일과 육아 책임을 더 공평하게 나누자고 말한다. 미리를 다시 재우고 나서 그들은 쿠타로에게 가서 암살자 일을 그만두고 미리의 아버지로서 집중하겠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미리가 리를 깨우려고 뛰어오르며 웃기 시작한다. 그 후 그들은 아침 준비를 한다. 미리가 아침 준비를 도우기 시작하고 요리하는 동안 그녀가 냄새가 좋다고 말한다. 아침이 준비되면 정말 맛있어 보인다. 카즈키가 맛을 보고 미리가 묻는다. 맛있어. 카즈키는 통과라고 말하고 미리는 행복하게 리에게 하이파이브를 한다. 나중에 미리가 유치원 준비를 하면서 꽉 끼는 신발 때문에 고생한다. 좀 컸다. 나가면서 레이가 말한다. 미리를 입양한 지 1년이 됐어. 밖에 눈이 오고 있어? 미리가 달려와서 말한다. 놀고 싶어요. 그런 다음 자신이 그린 산타클로스 그림을 보여준다. 카즈키가 미리에게 묻는다.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은 뭐야? 미리가 대답한다. 엄마가 이미 산타에게 내가 원하는 걸 말했어요. 그들은 미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간다. 오늘은 유치원 크리스마스 파티야. 미리가 신나서 산타를 보러 달려간다. 니사나가 나와서 엄마가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에 함께 할 것인지 묻는다. 미리도 묻는다. 엄마가 오시나요? 미리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말하는 대신 카즈키는 미사키가 중요한 여행 중이라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한다. 레이는 그들이 중요한 일을 마친 후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리는 약속하라고 손가락 약속을 하자고 하고 레이는 약속한다. 미리의 친구가 그녀를 부른다. 그녀는 안녕, 아빠들이라고 말하며 그쪽으로 달려간다. 미사나는 미리가 오늘 밤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으며 그들이 파티에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참석할게요 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쿠타로를 만나러 간다. 쿠타로는 무기 가방을 꺼내서 레이에게 건넨다. 떠나기 전에 그는 미리의 파티에 늦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카즈키는 우리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화가 나서 카즈키의 얼굴에 가방을 던지고 떠난다. 그들은 레이의 아버지와 이야기하여 조직을 평화롭게 떠나려고 하고 있다. 레이는 쿠타로가 미리의 파티에서 입으라고 준 산타 드레스를 바라보며 카즈키에게 묻는다. 너는 산타클로스를 믿니? 카즈키는 대답한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졌다.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산타를 믿을 수 있겠어? 레이는 동의하며 그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미리는 믿고 있으며 그녀의 꿈을 지켜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말한다. 내가 산타 역할을 할게. 카즈키가 걱정하지 말라고 해. 쿠타로가 우리에게 2개의 의상을 줬어. 우리 둘 다 그녀를 위해 산타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들은 조직 밖에 도착했다. 레이가 말해. 나는 보스와 이야기하고 싶어. 경비원들이 그들을 검사하기 시작하고 모든 무기를 빼앗아간다. 카즈키는 경비원에게 맡기고 레이는 게이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레이가 말해. 그를 들어오게 해. 그는 내 파트너야. 하지만 그의 아버지의 부하들이 그를 총으로 둘러싸고 보스의 명령을 겨냥하고 있다. 카즈키가 말해. 우리가 모든 무기를 빼앗겼다고 생각해. 여기 서 있는 이 남자는 살아있는 무기입니다. 그때 레이가 한 남자를 공격하고 다른 남자에게 던집니다.